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페에서 커피를 고르다가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메뉴 구성이 마치 디자인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재미삼아 일반적인 카페에서의 커피 메뉴 예시를 통해서 디자인 컴포넌트, 그 중에서도 특히 속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원재료가 바로 에스프레소이죠. 이 에스프레소에 여러가지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수십 가지 메뉴로 베리에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커피 메뉴의 원형이 되는 이 에스프레소에 뭘 첨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될 것입니다. 즉 첨가액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메뉴로 변하죠. 다음으로 음료의 온도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타게 되면 핫 아메리카노가 될 것이고 차가운 물과 얼음을 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것입니다. 라떼도 마찬가지로 핫과 아이스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에스프레소의 단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4가지의 변형된 메뉴가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 가면 또 사이즈도 고를 수 있죠. 스타벅스의 경우 숏, 그란데, 벤티와 같은 다양한 사이즈 기준을 제시하는데 저희는 알기 쉽게 스몰, 미디엄, 라지 3가지로 구성을 해보죠. 자, 저희가 에스프레소라는 원형에 첨가액, 온도, 사이즈만 적용해봤는데도 2 곱하기 2 곱하기 3 벌써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커피를 예시로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디자인 컴포넌트로 대입을 해보면 에스프레소가 바로 원형 컴포넌트가 될 것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라떼와 같이 변형된 메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컴포넌트에서는 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베리언트를 사전을 찾아보면 변형, 변종 이런 뜻이 있는데요. 즉 원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변형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베리언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커피 예시에서는 아이스, 핫, 스몰, 미디엄, 라지 이런 개념들이 베리언트겠죠. 피그마에서도 원형 컴포넌트에 이렇게 add 베리언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베리언트를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커피 예시로 돌아와 보면 아까 제가 이 변형본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물을 넣을지 우유를 넣을지 따뜻하게 할지 차갑게 할지 사이즈가 클지 작을지와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아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커피의 베리언트를 늘리게 되면 커피를 만드는 종업원이든 소비자든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하고 있던 커피 예시로 보면 첨가액, 온도,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기준이었는데 바로 이런 베리언트를 나누는 기준들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속성이고요. 즉 우리는 에스프레소라는 컴포넌트에 필요한 프로퍼티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베리언트 메뉴들을 생성해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프로퍼티, 즉 속성을 어떤 걸로 또 얼만큼 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A라는 카페 사장님이라면 커피의 사이즈를 2가지로 할지 3가지로 할지 아니면 하나 더 늘려볼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사이즈를 만약에 하나 더 늘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커져서 좋을 수 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메뉴 종류의 경우의 수가 16개로 늘 것이고 또 커진 만큼 엑스라지 사이즈용 컵도 더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A라는 카페 사장님이 이 커피의 원형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스프레소, 즉 원두의 종류를 추가하는 고민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즘 실제로도 케냐, 에티오피아, 브라질 등등 원두의 선택지가 넓은 카페도 많으니까요. 원래 케냐를 쓰고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와 브라질이라는 원두를 추가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메뉴의 경우의 수는 48개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새 원두 다 골고루 잘 팔리기만 한다면 메뉴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건 큰 문제가 될 건 아닐 건데 만약에 브라질이라는 원두가 준비해 놓은 것에 비해서 잘 안 팔린다면 사장님 입장에선 재고가 쌓여서 여러가지로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즉 속성이 많아진다는 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관리해야 하는 목록의 양이 늘기 때문에 단점도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자인하는 컴포넌트 역시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게 되는데요. 잠깐 사용할 간단한 컴포넌트를 제작하는 경우면 이런 고민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특히 디자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경우라면 이 고민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만들고 싶어서 속성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높이를 몇 가지로 설정할지, 가로 사이즈 규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레디우스를 몇 가지로 가져갈지, 아이콘을 넣은 것도 속성에 넣을지 말지, 컨테인드 타입과 아웃라인 타입을 분리할지
어떤 스테이츠 같은 것도 속성에 포함시킬지 말지 등등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버튼 컴포넌트들을 보면 바둑판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이 속성의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자인할 때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장점이 있을 건데요. 반대로 옵션이 너무 많으면 급하게 작업을 해야 할 땐 가지수가 너무 헷갈릴 정도로 많아서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버튼뿐만 아니라 어떤 컴포넌트의 종류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 속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어떤 컴포넌트에 어떤 속성까지 넣었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성도 속성인데 컴포넌트 그 자체도 어떤 것까지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 이상적일지, 이런 건 컴포넌트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 회사라면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처음에 너무 많은 컴포넌트와 그 속성들을 미리 만들어 두기보다는 정말 자주 쓰이는 주요 컴포넌트들 위주로 최소한의 속성으로 먼저 한번 구축을 해놓고 실제로 실무에 사용해가면서 없어서 불편했던 속성들이 있다면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는 방식을 권장드려 봅니다. 그러면 실속 있으면서도 굉장히 확장성 있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니까 제가 만든 컴포넌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줄여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우리가 자주 즐기는 커피라는 음료 메뉴 구성 방식을 통해서 디자인 컴포넌트 속성 개념을 알아봤고, 더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라이브러리 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저도 영상 마무리하고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